거의 다 찍었거나 혹은 진짜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틀린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발문을 이렇게 읽어버렸습니다.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읽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건대 수능에서 발문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방식으로 타성에 젖어서 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발문 너무 길고 어렵죠? 이 발문 뭐 현실인식 해석하고 평가하고 모든 토론 준비하는데 단서화에 정리할 생각 중에 어쩌고저쩌고 발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역시 사실적 사고가 중요해. 지문을 바탕으로 이것과 일치하는지 어긋나는지 보면 되지. 왜냐면 지금 이러한 발문의 문제 우리가 수도 없이 풀어왔으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를 괜히 발문만 포장해 놨구나. 역시 별거 아니야 수능도. 이렇게 해놓고서 전부 다 답을 2번으로 찍었습니다. 정말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2번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어머니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단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단지 소시민으로 이렇게 전락시키고 있죠. 소시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을 읽어보시면 위 글에 제시된 부분 또는 그 전체 지문 제가 실어놓지 않았지만 왜냐면 정말 질릴까봐, 그리고 혹은 이것과 관련된 자습서를 미리 사전에 읽었다면 어머니는 이렇게 허접한 분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윗글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아. 왜? 윗글의 내용과 어긋나니까. 이래놓고 전부, 특히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전부 2번 찍고 이거 어려운 문제 7차 교육 과정 뭔가 신기한데 이러면서 역시 난 언행을 잘 풀어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뭐라고요? 발문은 진짜 문이에요. 우리가 발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요런 대로 문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코만 깨져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 집 안에는 정답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갔어야 됐는데 괜히 이런 데서 휘휘닥거리다가 자기 혼자 아무것도 아닌데 틀리고 오는 거죠.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발문에서 정답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마지막에 주어진 경로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부정문또에는 이렇게 X를 시험장에서 실제로 쳐주세요. 그러면 훨씬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보세요.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2번 선택지가 전혀 그렇지 않죠. 묻고 있는 것은 요 보기에 주어진 경로를 제대로 밟았냐 안 밟았냐. 밟았다면 내가 크게 딴지 걸지 않겠지만 밟지 않은 것은 내가 답으로 골라내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 주어진 경로를 보는 것입니다. 보기에 주어진 경로, 의미를 해석하고, 맞아요? 단서 A를 바탕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확장된 해석을 하고, 이제 근거가 있고, 또 평가도 하고, 생각의 정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기의 경로가 쭉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 맞다면 우린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로에 맞지 않다면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 제가 억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잘 봐주세요. 분단, 거대한적, 대결, 개인. 어머니는 개인인데 대결, 분단, 거대한적, 분단, 거대한적, 개인, 대결, 거대한적, 분단. 맞서 싸운다, 대결이죠. 개인, 맞아요. 어때요? 계속 같은 말만 중원, 부원, 중원, 부원, 중원, 부원, 중원, 계속 같은 말만 뱅글뱅글 하고 있죠.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어디로 이렇게 슉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왜 답이 3번이에요? 그 이유는 정답의 기준에서 보기에 주어진 경로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내용상은 적절합니다. 내용은 적절해요. 내용은 보면 크게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인 이유는 2번과 달리 정답의 기준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에 대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겠지만 3번 문제 또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 설정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별거 아니죠. 이런 발문을 우리가 흔히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지 않았으면 문제를 엄청 틀렸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정답률이 꽤 낮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낮았어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심화학습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화학습 뜻이 뭐냐면 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좀 더 깊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약간 의미를 제가 단어를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주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떠올리는 것이 심화학습입니다.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이끌어내는 게 심화학습입니다. 실은 이런 심화학습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7차 교육과정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가 준비학습, 기본학습, 그 다음에 보충 또는 심화학습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 심화학습이란 건 뭐예요? 이 기본학습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여기에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약간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 보는 거죠. 이것이 심화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판이 이동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문에 판이 이동한다. 판이 움직인다. 지문에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 도대체 그것의 힘은 무엇일까? 그 힘은 무엇일까?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 심화학습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매우 활발한 화산섬이다. 지진이 매우 활발하다. 지진이 활발하다. 지진이 활발하다. 지문에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주어지지 않은 빈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심화학습이 됩니다. 4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정을 통한 구차를 배운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데 두 판이 확장되는 판의 경계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과 관련하여 주어지지 않은 것 이것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거꾸로 확장되지 않은 판의 경계에서 무엇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역시 심화학습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지문에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나왔는데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이 뭡니까? 지문에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심화학습입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적절합니다. 2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또 많은 학생이 틀린 이유가 아이슬란드는 어떤 판 위에 위치하고 있을까? 어떤 판 위에 위치합니까?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선에 위치한다고 나옵니다. 답이 있죠. 어떤 판에 위치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지문에 이렇게 뿅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번이 설마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문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면 적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번이 답인 것을 쉽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챘나요? 발문에서 심화학습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기의 우화를 바꿔쓰기에 토론해 보였다. 사고방향에 따른 바꿔쓰기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은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사고방향에 따른 바꿔쓰기죠. 단지 바꿔쓰기의 내용이 적절하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따라서 적절하냐를 묻고 있습니까? 사고방향에 따른 바꿔쓰기 내용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의 기준이고 평권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또 방어한 방법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의 기나긴 답변을 보시면 진짜 멋진 말을 해준 거예요. 내용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묻는다고요? 발문에 나온 이 조건 결국 뭡니까? 이 조건이 결국 뭐예요? 정답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의 기준. 맞아요? 정답의 기준. 이 발문에 우리가 제대로 파악했느냐, 학생들이 이 발문을 정확하게 파악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